안녕하세요. 이어서 바로 2교시 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되고 소리 잘 나옵니다. 어, 피부 질환부터, 챕터부터 진행하면 되는데요. 음, 피부 장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발진의 종류와 특성, 반점이 있대요, 먼저. 피부 표면에 용기나 함몰 없이 만져지지 않는다. 다만 색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대체 대개 원형이거나 타원형, 경계는 명확하거나 주변으로 갈수록 색이 차차 흐려져 간다.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며 가끔 약간의 용기가 있는 반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종성 반점이라고 한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잠시만요. 음, 이거 들어가기. 코딩하고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공유 중지 잠깐만요. 공유. 네.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종성 반점이라고 한대요.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며 화염상 모반, 몽고반 등에 보이는 큰 반점을 우리가 반이라고 부른다. 붉은색 반점과 다른색 반점으로 나눌 수 있고요. 홍반, 자반, 백반, 주근깨, 기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진, 경계가 뚜렷한 용기로 액체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크기는 직경 1cm 미만으로 끝은 뾰족하거나 둥글지만 평평태선에는 평평하고 가명성 연속 종에는 중심부로 함몰되어 나타난다. 색은 흰색, 적색, 황색, 황갈색 또는 흑색 등이 있고요. 구지는 피지선주이나 한선 또는 모낭의 계구부에 생기고요. 표피 및 진피 상부 내에 존재한다. 부진이 커지거나 서로 뭉쳐져서 넓고 평평하게 용기되거나 함몰된 형태로 형성된 피부 병변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절. 구진과 같은 형태이나 크기는 1cm 이상으로 더 크고 깊으며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진과 작은 종양 사이의 중간 형태로 단단하고 구진과는 달리 기저층 아래의 진피나 피하지방층, 병변에서 유래한다고 하고요. 생성 시부터 통증을 수반하기도 하고 치유 후에는 흉터가 남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제거 시에 다른 조직이 상하지 않게 잘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결절은 그때 여드름 중에서 가장 심한 단계라고 봤고요. 종양은 직경 2cm 이상으로 연하거나 단단하며 열혈 모양의 크기이고, 왜 또 중지가 됐죠? 여러 모양의 크기이고, 섬유종에서 같이 가끔 병을 이루기도 한다. 피부는 다양한 세포와 조직이 존재하므로 나타날 수 있는 종양의 종류도 매우 많으며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피부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섬유종이라는 게 있고요. 악성 종양, 뭐 양성 종양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발달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암으로도 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라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미리 판단을 요즘에는 잘해서 치료를 일찍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포, 소수포, 직경 1cm 미만의 맑은 액체가 포함된 물집으로 표피 내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장액성 물질 또는 혈액을 포함하고 있는 황색 또는 적색으로 나타나며 검붉은색의 유륜을 보이기도 한다. 소수포는 각각 불규칙하게 분포하기도 하나 군집을 이루거나 손상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소수포가 생기거나 반점과 구진으로부터 생겨서 단실 내에 자연히 터지거나 대수포 혹은 농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수포.
소수포보다 1cm 이상의 수포를 우리가 대수포라고 합니다. 장액성 또는 장액농성의 액체를 포함하여 둥글거나 불규칙한 모양으로 팽팽하거나 연약하고요. 이들은 보통 단 방향이며 표피 내에 얇게 존재하므로 벽이 얇고 가벼운 손상에도 쉽게 터져서 삼출물과 함께 벽이 그대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건조되어 얇은 가피를 형성한다. 표피 내 대수포와 표피하 대수포로 구분이 되며 표피하의 깊이 존재하면 궤양과 반응을 남길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농포는 또 다른 농포네요. 농을 포함하고 경계가 뚜렷한 피부의 작은 융기로 주로 미생물에 의해 발진이 되며 모양은 수포와 비슷하나 대개 염증성류를 보여 단일 또는 군집으로 생긴다. 이들은 처음부터 농포로 생기기도 하나 구진과 수포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초기에는 이행성으로 구진형 농포 또는 수포형 농포를 형성하기도 한다. 네, 팽진, 소양증을 동반하며 속이 단단하고 표면이 돌출된 비교적 큰 발진으로 말초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인한 단백질과 수분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을 한다. 크기는 다양하며 일시적이고 부종성의 평평한 융기이며 대부분 타원형이지만 간혹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있대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팽진, 소수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발진, 우리 종류와 특성, 인설이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각화 과정으로 표피에서 떨어져 나오는 얇은 각질의 조각이고요. 크기나 모양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얇고 건조하여 부서지기가 쉽고 광택이 있는 조각이지만 때에 따라서 피지와 땀이 섞여 번들거리며 불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먼지와 멜라닌의 함유 정도에 따라서 회백색에서부터 황색 또는 갈색으로 보이고요. 가끔 층 내에 공기를 포함해 은빛으로 보이는데 그 좋은 예가 건선에서 볼 수 있는 구름 모양의 인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상,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표피 박리 현상으로 여러 소양성 질환에서 소양감을 제거하기 위해 손톱으로 긁은 후 또는 지속적인 마찰 등에 의해 생기며 그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점상 또는 작은 선상 병변이다. 찰상은 드물게 유두상 진피에 도달되나 대부분 상피에만 생기는 찰가상이고요. 피부의 탄력성, 신축성이 감소되어 진피의 상부층까지 좁고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하며 드물게 진피도 침범한다. 이들은 건조 또는 습한 상태에서 잘 생기며 붉은 빛이 곱거나 구부러지기도 하며 불규칙한 가지를 치기도 한다. 염증과 건조 외에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옅어진 피부에 잘 생기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손이나 입술, 습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가피는 우리 가짜 피부라고 하는데요. 표피가 소실되거나 손상된 부위에 생기는 혈청과 농 또는 혈액의 마른 덩어리로 보통 세균과 표피 부스러기가 섞여 있고 이들은 분비물의 구성이나 양에 따라 크기, 두께, 모양, 및 색이 다릅니다. 농가진에서는 건조하며 황금색의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가피가 표재성으로 형성되며 황선에서는 황색의 가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3도 화상에서는 두껍고 딱딱하며 질긴 가피가 생성되며 만기 매독에서는 층상에 융기된 갈색과 흑색 또는 초록색 덩어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폐각이라고 합니다. 이란 저도 여기서 못 보는 거 많이 보는데 농가진이나 단순포진 등의 수포가 터지는 표피 결손 후 생기며 이곳은 가피가 형성될 수도 있고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반응 없이 그러니까 흉터 없이 치유가 된대요. 그리고 궤양 진피 내에 있는 병든 피부 조직의 세포 붕괴로 둥글거나 불규칙한 모양의 형태를 보이며 표피와 함께 진피의 소실이 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심한 경우 피하 지방까지 침범하는 것도 있으며 반응을 흉터를 남긴다고 합니다. 궤양. 반응은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까지 손상이 되거나 더 깊은 층까지 손상이 돼서 훼손된 부분이
표피로부터 결국 복구되지 못하고 결체 조직의 생성으로 손상이 복구된 것이다. 이들의 모양이나 크기는 결소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며 매독과 홍반성 루푸스에서는 침윤세포의 흡수 과정에 의해 반응이 생기고 압력에 의해 얇고 위축된 반응을 보여주는 위축성 반응도 있으며 켈로이드 반응 섬유들이 과다하게 자라 형성이 된다. 반응은 시간이 경과하며 점점 작아지거나 때로는 비후성 반응인 켈로이드를 형성하여 심한 소양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진피 내의 결합 조직이 다발로 나타나서 서로 엉키고 이웃의 정상 조직과 융합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선화 아까 배웠죠. 태선화. 표피 전체의 진피가 일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피부는 광택을 잃고 유연성이 없어지면 딱딱해지고 피부 주름이 뚜렷해진다. 만성 태선, 아토피 피부염, 결절성, 양진 등 만성 소양성 피부 질환을 볼 수 있고요. 위축, 표피와 진피층의 변성으로 피부가 얇아진 상태고요. 표피의 세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진피의 변화를 동반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장기도포 시에 노인의 피부 일광 노출 부위, 원반 모양의 홍반성 루푸스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대요. 태선화, 인선, 찰상, 균열, 미란, 가피, 반은, 궤양.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피부 질환. 열에 의한 피부 질환은 우리가 화상. 열은 화염이나 뜨거운 물, 섬광, 강산이나 강알칼리성 등 화학물질 또는 전기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심한 경우 하부 조직까지 파괴된다. 온도, 노출 시간, 피부 두께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손상 정도에 따라 1에서 4도 화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열성 홍반,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하는 그물 모양의 세소 침착과 다반으로 처음에는 그물 모양의 홍색반이 발생하며 계속 열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색소에 침착이 생긴다. 열에 대한 노출이 중단되면 보통 사라지기도 하지만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원인은 진피 내 탄력섬유 증가로 인한 것이다. 땀띠. 땀이 표피로 분리되는 도중 땀과 땀관의 구멍 일부가 폐쇄되어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생되는 거래요. 저는 땀이 축축해서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배출이 못하면 땀띠가 생기는군요. 각질층의 상부 부종으로 인해 땀이 피부 표면으로 배출되는 부위에 땀관 구멍이 폐쇄되어 각질 아래에 물집이 생기며 직경 1mm 정도의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이 산재되어 나타난다. 주로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고 보통 치료 없이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레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왼쪽은부터 화상이고요. 열성 홍반, 땀띠, 우리 한진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열에 의해서 피부 질환들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한냉, 차가운 거에 의해서 피부가 질환이 생기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동상이라고도 하죠. 한냉에 의한 비정상적인 국소 염증 반응으로 온대지방의 다습한 기후에는 사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자결감을 동반한 홍색 또는 자색의 종창, 가려움증이나 통증도 동반할 수가 있다. 물집이나 궤양도 발생할 수 있고 몇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2주에서 3주 내에 자연 소실이 되며 만성적으로 매년 재발 가능성이 있다. 따뜻한 의복을 착용하고 한냉 노출을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상. 이게 좀 다른 것. 동창이랑 동상이랑 다르대요. 동상, 동상. 영하 2도에서 10도 정도의 심한 한냉에 노출되어 면조직이 얼어서 혈액 공급이 없어진 경우에는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 국소 부위에서 주로 발생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한냉의 온도와 얼어있던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경미한 경우는 홍방과 불쾌감을 주지만 몇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심한 경우는 조직의 괴사와 물집이 발생되기도 한다.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는 37도에서 42도 정도의 온수조에 동상 부위를 담가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홍조가 생길 때까지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고, 상당히 심한 통증이 발생할 때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병변부를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저도 아마 코랑 귀가 어렸을 때 썰매장 갔다가 동상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막 나가거나 조금만 찬바람 불면은 코랑 귀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신기하죠? 아기 때 막 그러나 봐요. 그다음에 대리석 피부. 한 랭에 노출될 때 그물 모양의 청자색 반이 생겨 대리석처럼 보이는 피부를 말하고요. 따뜻한 곳에는 몇 시간 내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 첫 번째, 굳은 살. 압력에 의해 생겨나는 비관통성의 국한성 과다각화증으로 손바닥, 발바닥, 관절의 뼈 돌출 부위와 같이 간헐적인 압력을 받는 부위에 주로 발생되지만 압력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눈. 기저부가 피부 표면이고 꼭지가 피부 안쪽으로 향한 원뿔형의 국한성 각질 비후증으로 계속되는 압력과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발가락 등 쪽이나 발바닥에 주로 발생이 되며 표면에 윤이 나고 상층부를 깎아내면 병변의 가장 조밀한 부위에 핵이 나타나는데 이 핵이 하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무디고 거북한 감각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을 한다. 연성 티누는 발가락 사이에 발생이 되며 땀에 의해 부드럽고 축축해져 희게 보이고 어, 마찰이나 압력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된다. 살리실란이나 다른 로초산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잘 안 보이는 축축해서 희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욕창.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궤양으로 일정한 압력을 받는 부위의 피부, 피하지방, 근육의 허혈과 독성대사 산물을 제거하는 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이 된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으며 뼈 돌출부에 가장 잘 생기며 95%가 하체에서 발생을 한다. 발생 시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의 빈번한 자세와 세심한 간호, 공기 및 액체가 주입된 장치의 사용과 궤양 관리, 감염 관리, 적절한 영양 공급,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문제성 피부일까요? 알레르기성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욕창까지 했죠. 피부염, 급성 습진. 급성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고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경구 복용 혹은 주사로 단기간에 작용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고요. 대체로 부신피질 호르몬에 재면 적정하다. 음부, 얼굴, 겨드랑이 또는 피부가 접히는 곳 같은 예민한 피부 부위에는 하이드로코티솔과 같은 약한 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급성 습진은 급성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고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경구 복용 혹은 주사로 단기간 사용을 한다.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은 대체로 부신피질 호르몬 제면이 적당하고요. 음부, 얼굴, 겨드랑이 또는 피부가 접히는 곳 같은 예민한 피부 부위는 하이드로코티솔 같은 약한 제제를 사용을 하고 아급성 습진은 급성 습진이 3에서 4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며 지속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만성습진. 일반적으로 피부 건조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목욕 직후에는 몇 분 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국소스테로이드를 도포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더 자주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
원발성 자극 피부염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농도의 자극을 주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극이 강하면 급성, 반복적이면 만성의 피부염이 되고요. 간혹 만성적 자극에 반응이 안 보이게 되는데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강산, 강알칼리에 대한 피부염, 주부습진, 기저귀습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얘는 특정 물질에 접촉했을 때 반응이 나고요. 정상인에게는 반응하지 않았다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피부염 증상이다. 예를 들어 니켈, 피혁 제품, 고무, 약품, 화장품 및 합성 섬유로 만든 속옷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고요. 원인이 되는 것의 접촉을 제거하면 일단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원인 항원에 감작된 후 재차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므로 정상인에게 나타나지 않고 감작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감작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감작되는 시간도 다르게 나타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된 방부제나 향료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소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증상은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 탄력이 소실되고 건조해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부터는 또 화요일, 수요일 시간에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해놓고, 그 다음 실기 영상 틀어놓고, 수요일부터 우리 지루성 피부염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